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의 히키남이에요. 많이 오랜만입니다. 제가 학교 개학을 해가지고 평일엔 이래저래 바빴습니다. 지금은 자다 깨가지고 이렇게 새벽에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많이 초췌하네요. 그리고 구글에서 저한테 메일이 한 통 왔어요. 요즘 구독자가 많이 늘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라고. 확인하니까 구독자가 3,000명이 되었더라고요. 이렇게 많은 관심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새로운 소설을 읽을 때입니다. 이번에도 셜록 홈즈 시리즈고요. 제목은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이 이야기가 제가 정말 예전에 읽어드렸던 얼룩끈이란 에피소드의 바로 다음 이야기예요. 제가 위에 링크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먼저 들으시면 재밌게 감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지 않으셔도 내용 이해에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지금부터 이야기하려는 사건이 있었던 것은 1889년의 여름으로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였다. 결혼한 뒤로 난 홈즈를 혼자 남겨두고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떠났지만 수시로 홈즈를 찾아가서 시간을 보냈다. 내 병원은 날로 번창했다. 공교롭게도 병원이 런던 서쪽에 있는 패딩턴 역 근처에 있었기 때문에 역 직원 중에도 단골이 생겼다. 그중 한 사람은 고치기 어려운 병을 쉽게 치료해준 인연으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우리 병원을 선전해 주기도 했다. 어느 날 아침 7시 가정부가 문을 노크하곤 패딩턴 역에서 두 남자가 와서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단 말을 전했다. 내가 옷을 급히 갈아입고 병원으로 나가보니 그 단골 역 직원이 진찰실에서 나와 문을 닫곤 턱으로 안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이고 선생님, 환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선생님에게 보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자,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일을 해야 하거든요. 그리곤 내가 고맙단 인사도 하기 전에 종종 걸음으로 나가버렸다.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한 남자가 책상 옆에 앉아 있었다. 한쪽 손엔 손수건을 들고 있었는데 겉으로 피가 번져 있었다. 약 25살가량의 젊은이로 남자다운 체격에 잘생긴 얼굴이었으나 좀 창백했다. 무엇인가에 혼이 나서 충격이 컸던 모양이었다. 선생님,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어젯밤에 커다란 일을 당해놔서 오늘 아침 패딩턴 역에 기차로 와서 의사를 찾았더니 그 친절한 역 직원이 이리로 안내해 주더군요. 난 책상 위에 있는 그의 명함을 들여다보았다. 빅터 해즐리, 기계기술자, 런던 빅토리아가 16의 A. 난 진찰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다. 야간 열차를 타신 모양이군요. 지루했겠습니다. 아니요. 지루한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해즐리 청년은 그렇게 말하곤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의자에서 허리를 꺾고는 미친 사람처럼 어이없단 표정으로 웃었다. 난 의사로서 이건 안 되겠다고 생각했다. 자자자자, 진정하십시오. 그렇게 말하자 차가운 냉수를 갖다 주고서 마시게 했다. 해즐리는 물을 마시고 나자 마음이 가라앉은 것 같았으나 몹시 피곤한 듯
핏기가 없는 얼굴로 입을 열었다. 추태를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걸 섞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에 브랜디를 약간 타서 다시 권했다. 그것을 마시더니 청년의 얼굴엔 어느덧 핏기가 돌았다. 기분이 가라앉는군요. 그럼 선생님, 엄지손가락이 있던 자리를 봐주십시오. 해즐리는 직접 손수건을 풀어서 손을 내밀었다. 난 상처를 수도 없이 보았으나 청년의 손을 보곤 등줄기가 오싹함을 느꼈다. 엄지손가락이 있었던 자리에 시뻘건 해면처럼 피가 엉겨 있었다. 이거 지독하군요. 피가 많이 흘렀겠습니다. 네, 많이 흘렀지요. 잘렸을 땐 정신이 아찔한 것이 잠시 동안 기절했었나 봅니다. 얼른 정신을 차리곤 손목을 손수건으로 단단히 묶고 나뭇가지를 끼우곤 피가 멎을 때까지 손을 어깨 위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잘하셨습니다. 외과 의사 자격이 충분하신걸요? 난 상처를 살피며 말했다. 이 상처로 보아 뭔가 무겁고 예리한 연장으로 내치 모양이군요. 네, 고기를 써는 식칼 같은 거였습니다. 실수로 그랬나요? 아니요. 아니, 그럼 사람을 죽일 셈으로 칼을 휘둘렀단 말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럴 수가. 상처를 소독하고 거즈로 싸곤 붕대를 매주었다. 해즐리 청년은 의자에 기대어 꾹 참고 있었으나 가끔 아픈 듯 입술을 깨물었다. 자, 기분이 어떠십니까? 한결 나아진 것 같습니다. 브랜디도 마시고 상처도 소독한 덕분에 다시 태어난 느낌입니다. 하기야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다시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죠. 그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흥분하면 좋지 않으니까. 네, 그렇군요. 그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경찰한테 가서나 할 이야기니까요. 하기야 이 상처란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경찰에서 내 말을 믿어줄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그건 누구라도 믿기 어려운 이야기거니와 증거가 될 만한 이야기도 하나도 없으니까요. 그런 문제 해결을 원하신다면 경찰서로 가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란 사람한테 가보는 게 어떨까요? 그분이라면 들어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에도 신고를 해야겠지만 그분이 맡아주신다면 다행이죠.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니요. 소개가 아니라 함께 가기로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마차를 불러가지고 갑시다. 지금쯤 가면 아침 식사도 함께 할 수 있을 거예요. 난 안채로 급히 돌아가 아내에게 사정을 간단하게 설명하고 5분 뒤엔 해즐리 청년과 함께 베이커가로 마차를 탔다. 셜록 홈즈는 언제나처럼 신문을 훑어보며 가운을 입은 채로 파이프를 입에 물고 방 안을 서성거리다가 반갑게 우릴 맞이했다. 그리곤 하숙집 아주머니에게 베이컨과 달걀 3인분을 준비시켜 아침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나자 홈즈는 해즐리 청년을 소파에 앉히고 머리에 베개를 괴게 한 다음 머리맡에 물을 탄 브랜디 잔을 준비해놓고 말했다. 네, 해즐리 씨. 당신이 겪은 사건이 세상에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란 걸 잘 알겠습니다. 그대로 편히 누워서 일단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근차근 이야기를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필요를 느끼시면 그 술을 마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지만 박사님의 치료를 받곤 만사가 안정된 느낌입니다. 그럼
내가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홈즈는 큼직한 팔걸이 의자에 앉아 나른한 듯이 눈을 내리깔고 있었으나 실은 예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해즐리 청년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었다. 해즐리가 입을 열었다. 난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습니다. 그리고 런던에서 하숙을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수력을 이용하는 기계기술자로 그린이지에 있는 이름난 기업체에서 7년간 경험을 쌓았습니다. 2년 전에 면허를 땄는데 그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상당한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독립해보고 싶어서 빅토리아가에 가게를 차렸습니다. 누구나 독립된 사업을 하면 처음엔 고생하기 마련이지만 내 경우에는 더욱 심했습니다. 2년 동안 별로 소득도 없는 일거리가 네댓 건 들어왔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어제 일이었습니다. 그만 가게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점원이 들어와 어떤 남자 한 분이 일관계로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들고 들어온 명함에는 육군 대령 라이센더 스타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점원 뒤에서 그 예비역 대령을 보니 키가 보통 사람보다 큰 편이나 아주 깡마른 몸매였습니다.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보았죠. 하지만 그 마른 원인이 병 때문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 증거로 눈은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으며 걸음걸이도 활달했고 태도도 자신에 차 있었거든요. 복장은 검소했지만 깔끔한 편이었고 나이는 40세 안팎, 말투엔 독일어 액센트가 섞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해즐리 씨입니까? 당신은 기술도 상당하지만 이해심이 많고 비밀도 굳게 지켜주실 것 같아서 찾아왔습니다. 예, 실례하지만 날 그토록 좋게 평가해준 분이 누구신지요? 아니, 그건 말씀드리지 않은 편이 좋을 것 같군요. 그리고 당신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며 독신으로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하는 일과 무슨 관계가 있죠? 일에 대한 상의를 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난 일을 부탁하러 오긴 했습니다만 이건 절대로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그런 까닭에 가족이 많은 사람보단 혼자 사시는 분이 좋을 것으로 판단했지요. 비밀을 지켜야 할 일이라면 약속할 수 있습니다. 절대 일의 내용을 입 밖에 내지 않겠다고요. 대령은 내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는데 그토록 의심에 찬 눈은 처음 보았습니다. 대령이 말했습니다. 그럼 믿어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일을 시작하기 전이나 일을 하는 동안과 끝난 뒤에도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약속합니다. 좋습니다. 대령은 갑자기 일어서더니 날렵하게 몸을 움직여 문을 확 열어젖히더군요. 그러나 복도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령은 자리에 돌아와서 다시 말했습니다. 됐습니다. 점원들은 흔히 주인이 하는 일을 알고 싶어 하기에 이젠 안심입니다. 대령은 의자를 바짝 내 곁으로 끌고 와선 다시 그 의심에 찬 눈으로 날 찬찬히 뜯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난 이 바싹 마른 사나이의 수상쩍은 행동에 일종의 불편함과 두려움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손님을 놓쳐선 큰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무뚝뚝하게 언성을 높였지요. 어서 용건을 말씀하시지요. 난 한가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룻밤이면 끝날 일인데 50끼님이 어떻겠습니까? 충분한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하룻밤이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은 1시간 정도라고 말하는 편이 좋겠군요. 기능이 떨어진 수학기를 손봐달란 일입니다. 어디가 나쁘다는 것만 지적해 주시면 나머진
우리가 수리할 겁니다. 이 일을 맡아주시겠습니까? 일은 쉬울 것 같군요. 그럼 오늘 밤에 막차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어디로 말입니까? 버크셔 군의 아이퍼드입니다. 패딩턴 역에서 기차를 타면 11시 15분에 아이퍼드에 도착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차를 역에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럼 역에서 뭔가요? 상당한 거리죠. 우리 집은 아주 한적한 시골에 있습니다. 역에서 10km는 되지요. 그렇다면 오늘 밤 안으로 돌아오긴 틀렸군요. 그래서 주무시고 갈 방은 준비해 두었습니다. 번거로운 일이군요. 오늘 저녁 8시 차면 좋을 텐데. 우리들 사정으로는 밤늦게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무리한 사정이 있기에 인류 기술자에게 맡길 만한 보수로 당신 같은 무명의 청녀에게 부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못하겠다면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습니다. 난 50기니의 돈을 생각했습니다. 나의 처지론 무시 못할 액수였던 것입니다. 아니, 좋습니다. 막차로 가지요. 그런데 그 일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러시겠지요. 하지만 이 방에서 이야기를 누가 엿들을 위험은 없겠습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럼 말하지요. 모직물의 마무리 과정에서 쓰이는 표백토는 아주 값비싼 것으로 잉글랜드에서도 이 흙이 산출되는 곳은 서너 군데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네,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난 리딩에서 10km 떨어진 곳에서 땅을 약간 샀습니다. 그런데 운이 좋게도 그곳에 표백층이 깔려있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 그 층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니고 그 좌우에 큰 층이 깔려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 층과 왼쪽 층은 남의 소유의 땅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의 주인들은 그곳에 금광만큼이나 값진 표백층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 땅의 가치를 모르고 있는 동안에 그 땅을 사들이면 크게 횡재를 할 일입니다. 하지만 당장엔 그럴 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그 비밀을 이야기했더니 그렇다면 내 땅 밑에 층을 일단 비밀리에 파서 그것을 팔아 이웃 땅을 살 자금을 마련해 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일을 하기 위해 수압기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압기가 자꾸 고장을 일으켜 당신에게 도움을 청하려는 겁니다. 우리로선 이 비밀이 새어나가선 큰일입니다. 집에 기계 기술자가 오간다는 것을 눈치챘다간 의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사실이 밝혀지면 이웃 땅을 사들일 희망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그런 까닭에서 오늘 밤의 일은 극비에 붙여달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네,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글을 읽으니까 생각만큼 잘 되지 않네요. 다음엔 제가 더욱 연습을 해서 더욱 재밌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두 들어줘서 고맙고요.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